네, 그러면 12장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는 예제 4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예제 4번은 앞에 예제 3에서는 이어폰 이름, 가격, 순위를 멤버 변수로 가지는 구조체를 생성하였다. 위 예제의 생산 날짜를 포함하는 데이트 구조체를 만들고 아래와 같이 입력한 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제는 구조체의 멤버 변수로 다른 구조체의 변수를 집어넣는 방법에 대한 예제예요. 그래서 데이트라는 구조체를 만들고 이 데이트에 년, 월, 일을 저장하도록 만든 다음에 일은 아니네요. 년과 월을 저장하도록 만들고 이 데이트의 구조체의 변수를 앞에서 만든 이어폰을 저장하기 위한 구조체의 멤버 변수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출력 예와 입력 예는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직접 소스 코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날짜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트라고 하는 스트럭트를 여기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데이트라고 하는 구조체는 년을 저장하기 위한 정수형 변수 year, 그 다음에 월을 저장하기 위한 정수형 변수 month를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는 구조체고요. 그 다음에 이어버즈라고 하는 기존의 구조체는 똑같이 이름과 가격과 랭크를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앞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트라는 구조체의 변수인 struct date, ex date, 뭐 expired date 정도의 줄임말인 것 같은데 네, ex date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멤버 변수로 넣어뒀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체는 다른 기본 데이터 타입을 멤버 변수로 가질 수도 있지만 다른 구조체의 변수도 멤버로 가질 수 있어서 훨씬 더 확장성 있게 구조체를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자제품들도 뭐 생산년, 그 다음에 가격, 제품명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노트북에 대한 구조체 변수를 멤버 변수로 가지게 되고 혹은 여러분들 자체도 다른 패밀리라고 하는 구조체의 멤버 변수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특징이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계된 구조체를 가지고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이어버즈로 배열 3개짜리 2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돌면서 0, 1, 2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구조체 배열 2의 각 원소들을 입력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3개에 대해서 출력을 해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에어팟 14만원 B타입 2019년 3월 입력하고 마찬가지로 다 입력하면 이게 이렇게 정렬돼서 출력해 주는 형태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얘를 실습할 때에는 여기에 공백수를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디슈 코드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이렇게 해보거나 드래그 한 칸 한 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화살표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빈칸을 세어보고 정확히 빈칸 수를 맞추면 아마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예제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전수빈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4번은 이제 구조체에 또 다른 구조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우리가 구조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들을 나열을 하다 보면 뭔가 이상하게 이 자료들을 또 한 번 어떤 특징으로 그룹하고 싶을 그럴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좀 마음이 찜찜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이렇게 구조체로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어버드 구조체 안에 날짜를 표현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트라는 구조체로 하나 더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주의를 하실 점은 이 이어버드 구조체 안에서 이 데이트라는 구조체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 데이트 구조체는 꼭 이어버드 구조체 위에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체를 사용할 때는 그 구조체 안에 또 다른 구조체를 사용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접근 지정자 있죠. 접근 첫 번째 구조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어버드라는 구조체를 만들어서 이어버드 구조체에 대한 변수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어버드 구조체 안에 변수들은 이제 접근 지정자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어버드 안에 있는 데이트라는 구조체에 대한 또 변수를 접근하고 싶으면 그 구조체에 또 접근 지정자를 한 번 더 이용해 가지고 그 구조체 안의 데이터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것만 명심을 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구조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점을 직접 멤버 연산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른 말로는 접근 지정자라고도 부르니까 네. 두 개가 같은 뜻이니까 혼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4번에 대한 혼자 해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해보기 4번은요. 앞에 예제 4에서 작성한 구조체에 제조사 정보를 나타내는 구조체를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앞에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네, 그 다음에 뒤에 요 정보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주는데 얘는 또 다른 멤버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매니팩처러가 제조사 이름, 그 다음에 F2어는 아마 found year 해서 창립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95년에 설립된 바나나라는 회사, 2010년에 설립된 피넛이라는 회사, 네, 1985년에 설립된 성이라는 회사, 아마 삼성인 것 같고 바나나가 네. 애플인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추가를 하나를 해서 걔를 멤버 변수로 추가해서 출력을 해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뭐 부가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뭐 다 설명을 해주셔서 네. 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여기서 입력 예는 없으니까 사전에 다 입력을 해놓고 뭐 프로그램 안에서 초기화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구조체 초기화를 할 때 구조체 초기화를 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하고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콤마로 연결을 해서 했잖아요. 근데 멤버 변수가 만약에 구조체라면 얘도 중괄호 하고 여기도 이렇게 콤마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 예, 요것만 2차원 배열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앞에서 언급이 안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괄호를 하나 더 써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제 5번입니다. 예제 5번은요. 예제 3번의 구조체를 인자로 입력받아 함수의 결과값으로 해당 구조체의 멤버 변수 price의 값을 절반으로 출력하는 함수를 구현하고 다음과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예제에서 그대로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체를 배우고 나서 구조체를 배열로 만드는 것까지 배워봤잖아요. 이번에는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체 변수도 변수이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함수의 인자로 전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앞에랑 똑같으니까 네, struct earbuds라고 하는 구조체가 있고요. 여기에 함수가 하나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예제 5번의 핵심 부분이 될 텐데요. 자, sale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인자로 struct earbuds 타입의 n이라는 변수를 파라미터 변수로 세팅을 하고 인자값을 전달을 받게 될 거고 결과가 완성되면 네, 다시 네, struct earbuds를 리턴해 주는 형태의 네,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전달받은 이 구조체에 price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2로 나누어서 저장을 하고 얘를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구조체가 통째로 리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인 함수를 한번 보면 네, struct earbuds ap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string copy를 통해서 airpot이라고 값을 집어넣고 네, 14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한 다음에 B타입으로 랭크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한번 출력해 보는데 세일 전 가격이라는 출력 가격으로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sales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이 ap라고 하는 구조체를 인자값으로 넣어줘서 보내주고 리턴된 걸 다시 ap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얘를 다시 출력을 해보면 앞에 코드에서 2분의 1로 가격을 변경을 해놨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출력을 할 때 이 부분이 14만 원이 아닌 절반 가격인 7만 원으로 변경돼서 출력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의 인자값으로 구조체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고 리턴값, 반환값으로도 구조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 교수님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구조체도 자료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자료형들 뭐 인트, 뭐 더블, 플로트 같은 자료형들을 함수로 전달할 때와 똑같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반환할 때 사용한 뭐 함수의 반환 자료형이나 아니면 함수의 인자로 들어가는 이런 자료형들을 그냥 구조체 자료형으로 이제 선언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중요한 사항은 이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의 값을 이제 인자를 전달할 때 기존 자료형들처럼 값에 의한 전달을 한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메인 함수에서 우리가 우선 이제 AP라는 이제 자료형 구조체 자료형 하나 변수를 만들어 사용을 하는데 이 AP라는 변수를 세일 함수로 이렇게 전달을 할 때 세일 함수에서 다시 우리가 보시면 세일 함수에서 다시 이어버드라는 구조체 죄송합니다. 이어버드라는 구조체에 대한 m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한 후에 메인에 자꾸 왔다 갔다 죄송한데 생성을 한 후에 요 메인에 있는 요 AP 그 구조체 자료형을 요 이어버드 세일이라는 함수에 있는 n이라는 그 자료형 그 변수에다가 값을 복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일 함수가 생성되는 순간 n이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 있던 그 구조체 자료가 이 n 이런 변수에 복사가 돼서 사용된다. 그래서 그 복사된 값을 이용해서 프라이스 값을 변화를 한 다음에 이 프라이스 값을 다시 우리가 되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체 n을 다시 리턴을 시켜주면 메인 함수에 다시 리턴된 이 값을 AP,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서 선언된 이어버드 구조체에다가 다시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를 해서 값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카피하지 않고 그냥 공용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사용하기 위해서 뭐 포인터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우리 이번 그 수업에서는 포인터는 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복사가 된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구조체 예제 5번의 혼자 해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해보기 5번은요. 앞에 예제 5번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세일즈 함수에서 제품의 이름을 반대로 출력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출력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얘는 뭐 이미 여러분들이 문자열 파트에서 문자열을 뒤집는 거를 이미 만들어 봤으니까 세일즈라고 하는 함수 안에 그 뒤집는 코드만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 세일 함수는 그대로 사용하는 거군요. 네네. 네. 그러면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조체 수업이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자면 이번 주에는 과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습 오늘 살펴보셨던 혼자 해보기 5개만 진행을 하시고 과제가 없는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2주밖에 안 남았다는 뜻이 되겠죠. 12장 진행하고 다음 주 수업을 마치면 기말고사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를 위한 문제풀이 시간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